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준 형들, 유쾌한 퍼포먼스의 시작. 이거 이렇게 짜면 나 이게 문제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코나를 합니다. 드디어. 소형 SUV 석권. 네. 코나가 2년 만에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죠. 네. 이번 모델은 2020년형이고요. 2020년형은 특별한 장비 추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만 트림 구성이 3가지로 간소화됐습니다. 또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기본화된 것도 특징이죠. 나머지는 기존 모델하고 거의 같고요. 이번 편은 오직 내연기관형만 다룹니다. 가솔린하고 디젤만 다루고요. 하이브리드 편은 따로 녹화했으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등급 간 차이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등급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보다 별로인 포인트들이 좀 몇 개 보이는데 그것들이 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곤잘로가 먼저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파워트레인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우선 가솔린은 감마 1.6L 터보 엔진으로 17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을 냅니다. 디젤은 136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2.6입니다. 전 등급에서 191만원 추가하시면 디젤로 뽑으실 수 있고요. 연비는 전륜구동 기준으로 가솔린이 리터당 12.3에서 12.8km고 디젤은 16.8에서 17.5km입니다. 네, 이번 모델은 디젤에서 요소수 방식을 쓰면서 연비가 4% 정도 좋아졌죠. 네. 대신 요소수 보충이라는 유지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짧게는 막 5,000km마다 보충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륜 구동은 전 라인업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이 경우 187만 원을 더 받습니다. 사륜 구동을 하시면 후륜 서스펜션이 기본형인 토션 빔에서 독립식 차축인 멀티링크로 바뀌는 것도 포인트죠. 네. 바로 등급 분석으로 갈게요. 우선 기본형인 스마트는 1,914만 원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장비들을 우리 곤잘로가 간략히 말씀드리시죠. 네. 우선 기본형부터 16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갑니다. 네, 셀토스의 경우는 기본형은 스틸 휠이었죠. 그리고 딜러정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생겼습니다. 대신 아쉽게도 차로 유지 보조는 없습니다. 네, 참고로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도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내연기관형은 왜 안 넣어줬는지 좀 의문이에요. 네. 또 오토라이트,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콘, 블루투스 오디오, 크루즈 컨트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칼럼도 기본입니다. 무려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입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퇴계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0년형 코나는 기본형 기준으로 기존 모델보다 54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다른 구성은 거의 같은데 2020년형만의 눈에 띄는 장점이 2가지 있죠. 우선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기본화됐고요. 네. 그리고 후방 주차 센서도 기본이 됐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형 윗등급인 모던부터만 후방 주차 센서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냥 전 트림에 기본화된 거죠. 네. 이렇게 해주고 54만 원 더 받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저 이거 사면 되나요? 값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준이가 과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시트가 무조건 직물이에요. 인조 가죽 시트조차 옵션으로 안 됩니다. 진짜 무섭다. 가죽 뭐 아깝다고 맨날 직물이야 얘는 진짜. 지금 큐피디님이 3분 전에 OS 미숫가루 라떼 맛을 드셨는데 네. 그거 드실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시트 열선도 없고요. 뭐 통풍 시트도 구멍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직물이니까. 또 역시나 운전대 가죽 마감도 없습니다. 그냥 생 우레탄 그대로고요. 소소하게는 뭐 썬루프 선택이 안 된다든가 하는 단점도 있죠. 팔지 않겠다는 거네요. 네, 팔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말리부처럼 직물 시트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직물 상관없다. 뭐 또는 나 15년째 직물 시트만 타고 있다. 나 타봤어 한번.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직물 시트의 따뜻한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인들은 또 직물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직물 시트가 상관없으시면 기본형에다가 49만 원짜리 멀티미디어 라이트, 64만 원짜리 스마트 센스, 49만 원짜리 밸류원, 여기에 스마트 키가 포함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사시면 2,076만 원이거든요. 직물 시트만 빼면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결정적으로 스마트 센스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학습이 되셨죠? 가죽 시트를 나와서 사제로 달면 에어백이 안 터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사이드 에어백이. 그래서 기본형은 좀 그것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뭐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직물 시트로. 여기 넘어올 수 있으면 넘어와 봐. 직물 상관없니? 이거 직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요즘은 정말 저도 근데 사실 타봤어서. 이건 정말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따르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솔직히 인조 가죽 시트보다 일부분 차라리 직물 시트가 낫긴 해요. 요즘은 방어성도 좋아지긴 했고요. 근데 저라도 사실 직물 시트는 좀 우려가 되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세차할 때 하면 딱 털면은 먼지가 맞아요. 장난 아니긴 해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네. 다음은 모던 초이스로 갈게요. 결론 먼저 말하면 2등급이 제 추천 등급인데요. 기본형보다 188만 원 비싼 2,102만 원이죠. 네. 자, 188만 원을 더 받는 대신에 이런 게 더해집니다. 우선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시트 열선, 이렇게 기본형의 단점을 없애주는 거고요. 네. 또 스마트 키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기본입니다.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기존 코나 같은 경우는 가죽 스티어링 휠하고 가죽 기어 노브, 그리고 소프트 재질 크래시 패드가 모던 팝이나 모던 테크나 모던 아트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2020년형은 모던 초이스부터 그냥 기본화가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죠. 어떻게 찾아요 이런 거? 이거 찍어야겠다. 이거 찍어야겠다. 찍어. 한 번만. 그러고 있어. 조회수 보장을 해주는구나. 차 미리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188만 원을 더 받을 일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인조 가죽 시트하고 시트 열선이랑 스마트 키랑 운전대 열선 등등 해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던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모던 초이스는 벨류트를 하면 통풍 시트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고급형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는 부담이 되게 커지게 해놨어요. 반면에 모던 초이스는 한결 저렴한 구성입니다. 옵션질이 좀 덜한 거죠. 네. 그리고 최고급형은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따로 넣을 수 없고요. 모니터가 필요하면 무조건 내비를 넣어야 하는 반면에 모던 초이스 등급 같은 경우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뭐야? 콜라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거 NG가 아니야. 이건 방송사고야. 방송사고.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트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제 추천 등급은 모던 초이스입니다. 너무 웃겨. 아니 왜 여기다 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 아까 트림 할 때 마이크에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더라고요. 아니 순간 보고 있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시길래 이양 맥커트한 김에 여기다 광고 좀 넣죠. 잠깐만. 어디야? 땅끝마을. 보고 싶어. 내가 집 앞으로 갈게. 집 앞 엔카 무사고차가 내 집 앞까지 7일 동안 충분히 타보고 결정. 중고차 사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 엔카 홈 서비스. 네,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네. 굳이 중고차를 사러 직접 가지 않으셔도 네.
집에서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가볍게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혹여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환불까지 가능한 그런 열나 혜자스러운 열날이. 그런 좋은 서비스입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제 추천 등급은 모던 초이스입니다. 네. 여기다가 49만 원짜리 멀티미디어 라이트, 통풍 시트랑 17인치 휠이 포함된 49만 원짜리 밸류 2, 네. 64만 원짜리 스마트 센스를 넣어서 총 2,264만 원에 출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이거 비싸지 않은데 이거 사면 되나요 이제? 그러게요. 운전대 열선도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스마트 센스 있고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한 구성이죠. 터보 엔진에 DCT에 진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입니다. 최고급형이고요. 프리미엄은 사실 모던 초이스보다 더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면 모던 초이스보다 144만 원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85만 원 인상일 뿐이거든요. 보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루프렉이 기본 포함돼 있고 49만 원짜리 밸류 2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85만 원 인상일 뿐인데 그 대신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죠. 윈드실드 자외선 차단되죠. 뒷자리 팔걸이도 있죠. 전방 주차 센서도 있고 또 내장 컬러를 teal 블루나 오렌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10만 원을 더 내야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85만 원 인상에 주는 게 많죠. 일단 LED 헤드램프만 해도 뭐 상당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왜 추천 안 하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 때문입니다. 아, 프리미엄에서는 센터페시아에 모니터를 박으려면 너무 큰 돈을 써야 돼요. 152만 원짜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좀 아쉽네. 네, 49만 원짜리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그냥 멀티미디어 라이트죠. 멀티미디어 라이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 옵션질이네, 그죠? 완전 뭐 돈 뜯어내기 삥 뜯는 느낌인데요. 내비 필요 없이 그냥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에 스마트폰 연결해서 쓰는 게 사실 경제적이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맞습니다. 물론 152만 원에 블루링크에다가 프로토 에어컨에다가 하이패스까지 묶여 있지만 그게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그걸 왜 다 묶어놨냐는 거죠. 아, 내비만 필요할 수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만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하이패스만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싹 묶어서 최고 등급 사는 사람은 부자일 테니 150만 원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코나가 소형차잖아요. 맞아요. 절대값이 비싸지 않은 차인데 15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인 겁니다. 아까까진 잘 나가다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모던 초이스에서 멈추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런 분들은 프리미엄을 오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때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지만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난 꼭 LED 헤드램프가 필요하다 하시면 프리미엄밖에 없죠. 네. 또 난 꼭 LED 테일램프가 필요하다. 이것도 디자인 1에 묶여 있는데 프리미엄에서만 선택이 되고 비슷하게 18인치 휠과 안개 등 외장이 좀 더 고급화되는 것도 디자인 1에 포함이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도 컴포트 1인데 이것도 프리미엄만 되고요. 네. HUD,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들 시프트, 레인 센서 같은 건 컨비니언스 1이거든요. 네. 이것도 프리미엄만 되죠. 마지막으로 너무하다. 천연 가죽 시트가 옵션인데 그게 투톤 루프와 크렐 오디오하고 묶여 있고 심지어 그건 프리미엄에서만 가능하고요. 결국 얘도 선택 옵션의 허용 가능 범위를 최고급형에만 풀어놨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옵션들이 필요하시면 프리미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못됐네요, 얘들. 그냥 모던 초이스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모던 초이스에다가 그냥 그 7인치 모니터 정도 해가지고 뽑는 게 진짜. 경제적이죠. 사실 구형 코나 같은 경우도 구형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연식 변경 이전의 코나 같은 경우도 풀옵션 판매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모던 팝 아트, 모던 테크 뭐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끝났었고요. 음. 근데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에 그러니까 최고 등급에 네.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 전동 시트하고 하이패스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반면에 이번에는 그게 옵션으로 빠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렸죠. 어, 물론 값을 내리긴 했지만 이건 그냥 속임수라고 봐도 좋고요. 결과적으로 최고급형을 살 때 뭔가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선택을 유도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저 결정했어요. 네. 이거 안 사. 안 사기로 했어. 과장님 도대체 뭔 차를 사실 거예요? 몇 번째야 지금? 못 사, 못 사. 진짜. 네, 마지막으로요.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같이 나왔잖아요. 네,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내연기관 모델의 아쉬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브리드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가 생겼는데요. 네. 가솔린하고 디젤은 여전히 핸드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쭉 당기는 거. 드르륵. 또 하이브리드는 10.25인치 와이드 내비가 들어갔거든요. 그쵸. 네, 소울 부스터처럼 맞아. 또는 셀토스처럼 들어갔는데 반면에 가솔린하고 디젤은 여전히 7에서 8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왜? 너무 아쉬워요 저도 진짜. 패들 시프트도 사실 그래요. 하이브리드는 전트림 기본인데 가솔린하고 디젤은 프리미엄에서 컨비니언스 1을 넣어야 그래야만 생깁니다. 오토 에어컨도 하이브리드는 전트림 기본인 반면 가솔린하고 디젤은 전 등급에서 멀티미디어 내비에다가 묶어놨고요.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가 기본인 반면에 가솔린하고 디젤은 토션빈 기본, 사륜을 해야만 멀티링크.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는 후석 열선이 생겼거든요. 가솔린하고 디젤은 전 등급, 그러니까 최고급형에서 어떤 옵션을 넣을지언정 후석 열선, 뒷자리 열선이 없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또요? 코나 하이브리드 살래. 아까 안 사신다면서요? 씨. 근데 진짜 하이브리드 생각해 보니까 가솔린 모델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특히 내비가 좀 저는 구형 모델 같죠? 그쵸. 사실 연식생각이라 그런가? 2년 팔았으면 좀 내외장을 많이 바꾸기 마련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짧게는 페리 주기이기도 해요. 이 정도면 2년 만에 바뀌는 차들도 있죠. 그쵸. 근데 뭐 달라진 게 전혀 없죠. 그냥 뭐 상품 구성 바꾸고 몇 개 넣고 네, 몇 개 기본화하고. 네, 하이브리드 쪽을 좀 밀어주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궁금하시면 코나 하이브리드 편 봐주시고요. 큐비디님 어떻게 소화는 다 되셨나요? 저 이제 수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지가지. 삐졌다. 장난이에요. 진짜 근데 삐졌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번에는 플럭스 등급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 내외장 좀 특별하게 꾸미는 거. 네. 이제는 없는 거예요? 튜닝카처럼 되는 거. 네, 뭐 리베어 댐이나 이런 것들. 네, 듀얼 머플러나 그거 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길에서 저 사실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어, 이렇게 다른 얘기로 자연스럽게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난이에요.